현업부서에 실전 배치되어 회사의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수비,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대신 추후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제공.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인턴을 뽑을 때 자주 보이는 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신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분들의 이러한 고용 실태에 관해서 인턴과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분들 너무 취업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취업을 위해서 갖춰야 할 소위 스펙 같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취준생 9종 세트라고 불리는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학점 아까 했나?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게다가 성형수술까지. 요즘에는요, 심지어 국가직무능력 표준까지 추가되어서 드디어 취준생 10종 세트를 국가에서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를 여겨주는 것이 바로 인턴입니다. 사실 인턴의 개념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턴이면 인턴이겠거니 하고 실무상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육생이나 단지 견습생 정도로만 생각이 되고 인턴이 바로 근로자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데, 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턴도 그럼 과연 근로자인가? 이게 근로자인가? 우리가 일단은 근로자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로자란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을 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법이 인턴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판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세 번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보수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거는 그냥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나의 신체적 용역을 제공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근로자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인데요. 즉, 이 명칭 같은 거 상관없어요. 인턴도 될 수 있고, 트레이니도 될 수 있고, 시용 근로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3가지 판례가 드는 기준에 부합하면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턴의 종류를 제가 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연수형 인턴. 연수형 인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집체교육 등의 교육 연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반드시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 순수한 연수 목적에서 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팀 과제 같은 거를 부여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 및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 자체는 마치 모의 업무처럼 실제로는 업무 수행과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주목적이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조금 근로자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형식만 이렇다 뿐이지 각 부서에 배치돼서 일반 기존의 회사원들과 함께 실제 업무를 인턴들이 사실상 수행하게 되면은요, 또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료 정리를 시켜. 그리고 비품 관리를 시켜. 이런 어떻게 보면 잡무에 해당하는 일을 할지라도 이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범 사용형 인턴이라고 해서 줄여서 시용형 인턴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사의 현업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한 뒤에 그 사람이 일정 기간 근무한 것을 토대로 근무 성적이나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해가지고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턴이라고 통칭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 명백히 근로자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시용형 인턴의 목적 자체가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돼요. 세 번째는 자원봉사형 인턴이 될 수 있는데, 회사가 자신의 사업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순수 봉사 목적으로 모집하는 자원봉사형 인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사업 분야는 뭐예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겠죠. 근데 저는 사실 공익활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 강성진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한번 기획해서 해보겠다. 그리고 청년들을 모집해서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기획을 한다고 해서 제가 모집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는 이 청년분들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순수 자원봉사형 인턴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임금을, 나한테 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이런 확인서 같은 건 써주겠죠. 그렇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인정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이렇게 인턴을 좀 유형화시켜 봤는데 결국 명칭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실질에 의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최근 막 이런 거 있어. 막 뭐 열정페이나 무급스텝 이라는 명칭으로 근로의 제공에 대해서 막 임금도 안 줘. 대신 숙식만을 제공하는 형태도 있거든요. 이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지급해야 돼요.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임금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숙식을 제공하는 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현실적으로 줄을 서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근로 제공을 해야만 하는 인터넷 사례가 참 많은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불관계를 이용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요즘에 진짜 취업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저 때랑은 또 다를 거예요. 많은 경우에서 애로사항들이 있죠. 사회 구조적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차차 보완해 나가는 보완책을 찾기로 하고, 인턴 부분에 한해서는 내가 비록 지원자의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본인들도 인식을 하시길 바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셔서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